안녕하세요, 굿뉴스입니다. 자, 지금 제 앞에 테스토 557S를 가지고 와봤는데요. 오늘 영상은 테스토 557S 영상입니다. 자, 하드 케이스 기본으로 제공되는 제품이고, 또 케이스 안에 어떻게 들어있는지도 보여드리면 좋을 것 같아서 일단 케이스를 가지고 와봤어요. 한번 열어볼게요. 자, 무슨 뭐 007 가방 여는 것 같은데 안에 이렇게 들어있습니다. 자, 일단 요게 테스토 557S 본체고요. 버튼이 하나, 둘, 셋, 4개 있네요, 딱. 자, 이따가 설정하면서 좀 더 자세히 보기로 하고요. 온도 클램프가 2개 들어있어요. 이거 온도 프로브라고도 하는데 테스토 125i라는 제품입니다. 아쉽지만 우리 에어컨 설치를 하시는 분들은 요거 필요 없습니다. 예, 거의 안 써요.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좀 아까 켜서 그냥 넣었는데 552i라는 진공 프로브가 들어있어요. 이 제품의 역할은 디지털 진공 게이지입니다. 디스플레이가 안 되는 게 좀 아쉽기는 한데 557S와 연동을 해서 사용을 할 수 있고, 어플리케이션을 통해서 휴대폰에서도 디스플레이를 할 수 있습니다. 일단 테스토 557S를 사용하기 위해서 몇 가지 설정을 해야 되기 때문에 설정하는 부분을 좀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자, 먼저 제품을 좀 자세히 살펴볼게요. 자, 테스토 557S를 살펴보면은 조작하는 버튼이 4개 정도 있습니다. 요 전원 버튼의 역할을 하면서 ESC 키의 역할을 하는 버튼이 하나 있고, 뭐 화살표 선택 위 아래 버튼이 있고, 메뉴에 들어갈 수 있고 메뉴를 선택할 수 있는 버튼이 있습니다. 요 끝부분에 조명 표시 있죠? 이 버튼을 길게 누르면 조명을 끄고 켤 수 있습니다. 백라이트 기능이에요. 자, 그리고 뭐 밸브라든지 이런 거는 특별한 거는 없고요. 사실 이 안에 자세히 보면은 좀 볼록 렌즈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냉매가 흐르는 상태를 좀 더 눈에 잘 보이게 할 수 있는 그런 형태의 사이트 글라스를 채용을 하고 있고요. 자, 뒷모습 요렇게 맥스 60바 돼 있죠. 맥스 870 PSI 맥스 압력을 적어 놓은 거고, 그 정도 이상의 압력을 사용한다고 해도 고장 나는 건 아닙니다. 그냥 이제 표시를 할 수가 없을 뿐입니다. 자, 그렇다고 해서 너무 센 압력을 가압하지는 마세요, 여러분. 자, 요게 배터리가 들어가는 부분이고, 요렇게 4개가 들어갑니다. AA 건전지가 들어가요. 자, 이 부분에 나와 있는 걸 한번 볼게요. 테스토 557S 뭐 모델 넘버랑 이런 게 다 적혀 있어요. 자, 아무튼 이제 설정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전원을 킬 거고요. 전원을 이렇게 한번 살짝 터치하면 켜져요. 꾹 눌러주시고, 끌 때는 이렇게 길게 2초 정도 누르고 있으면 꺼질 때까지 눌러주면 꺼집니다. 다시 킬게요. 이 반응이 상당히 빨라요. 뭐 좀 CPU를 좋은 걸 쓴 것 같아요. CPU가 들어있을래나? 아무 말이나 하지 말고. 아니, 뭔가 이 처리하는 CPU 같은 게 들어있을 거야. IC라고 하지. 그런 걸 좋은 걸 쓴 것 같아요. 자, 먼저 설정을 하기 위해서 이 메뉴 버튼을 눌러 보겠습니다. 자, 메뉴 버튼, measuring mode. 네, measuring mode는 측정 모드의 영어식 표현이죠. 지금 제가 일부러 이 한국어로 바꾸지 않았어요. 여러분도 처음에 영어로 돼 있기 때문에 이 measuring 모드를 만나실 수 있습니다. 자, 이 measuring 모드 그리고 블루투스 세팅이 있는데, 블루투스는 특별히 건드릴 거 없으니까 바로 세팅으로 가겠습니다. 이게 설정이에요, 여러분. 자, 이 설정에서 랭귀지로 갑니다. 랭귀지를 딱 선택을 하고 한국어로 해줘야 되겠죠, 당연히. 자, 한국어 어디 있습니까? 자, 여기 있습니다. 한국어 선택. 자, 이제 짜잔! 설정에서 이제 메뉴들이 다 한국어로 바뀌었습니다. 배경 조명 밝기, 뭐 제일 위부터 한번 훑어볼게요. 배경 조명 작동 시간, 배경 조명 밝기. 자, 이런 건 아주 간단하죠. 넘어갈게요. 오토 오프, 이것도 간단합니다. 오토 오프를 어떤 기능인지 좀 설명을 드리면, 켜기 30분, 그러니까
요거 기능을 켜 놓으면은 30분 있으면 무조건 꺼집니다. 이 뭐 조작을 안 한다고 해서 안 꺼지는 게 아니에요. 그냥 오토 오프 30분 후에 자동으로 꺼지게 하는 그런 기능이니까 요거는 끄기를 해 놓는 걸 추천합니다. 자, 그리고 오토 TFAC TFAC 아무튼 요거는 이제 들어가서 좀 보면은 이게 557S가 좋아진 점이에요. 자, 잘 모르잖아요. 그러면 이 물음표에다가 대고 메뉴를 엔터를 눌러요. 그러면 이렇게 설명이 나옵니다. 자, 한번 읽어볼게요. 표면 온도 측정 값의 정확도를 향상시키려면 표면 보상 값을 활성화시킬 수 있습니다. 만약 매니폴드 게이지가 침투 대기 온도 프로브의 조합으로 사용되고 있다면 이 기능은 반드시 비활성화되어야 합니다. 이 뭔 개소리야! 자, 다음으로 넘어갈게요. 단위 설정을 지금 하면 안 돼요. 왜 그러냐 하면 여러분은 이제 펌웨어 업데이트를 해야 되는데 여기 이 부분에 언어 밑에 설치 마법사를 들어가면 펌웨어 업데이트를 할 수 있거든요. 근데 여기 이 부분에 한국어로 지금 선택을 하면은 이렇게 QR코드가 떠요. 그러면 이 QR코드를 이제 휴대폰으로 찍고 어플리케이션을 깔고 어플리케이션을 실행하면 바로 서로 연동이 되면서 패치를 펌웨어 업데이트를 진행을 하는데 그걸 진행하고 나면 단위가 다시 한국어 기본으로 바뀌니까 지금 해봐야 뭐 단위 한두 개가 그대로 있지 않고 바뀌어요. 그래서 그런 거고 지금 이 상태에서 그러면 휴대폰을 사용해서 이렇게 하는 겁니다. 웹주소 뜨죠, 여러분? 요거 터치해주면 저는 이제 어플을 깔아놨으니까 열기를 하면 되는데 여러분은 설치를 해주시면 됩니다. 일단 설치가 다 됐다고 가정하고 열어볼게요. 자, 지금 연결이 된 상태는 아니고 연결 중이라고 이렇게 뜹니다. 이제 연결이 됐습니다. 최초에 연결이 되면은 뭐 버전이 다르다고 그러면서 업데이트 하시겠습니까? 이렇게 물어봐요. 그게 펌웨어 업데이트니까 여러분은 펌웨어 업데이트 꼭 하십시오. 이게 펌웨어 업데이트 하는데 한 30분 정도 걸리니까 고객집에 가기 전에 미리 해 놓으셔야 좋습니다. 펌웨어 업데이트를 하는 이유는 이 몇 가지 향상된 기능을 좀 사용을 할 수가 있고 그리고 한글 부분의 번역이 좀 그 전에 진공 모드 같은 게 100이 막 이렇게 표시가 돼 있었어요. 그거를 펌웨어 업데이트를 하면 진공으로 이제 보실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하고 사용을 하는 게 좋습니다. 자, 이제 펌웨어 업데이트 여러분도 했다고 가정을 하고 다시 설정으로 돌아가 볼게요. 자, 여기서 이제 다시 설정을 해야 되니까 메뉴 누르고 단위를 이제 설정을 해줄 거예요. 펌웨어 업데이트 끝난 다음에 단위 설정하세요. 자, 단위로 들어가면 온도가 이렇게 돼 있죠. 제가 압력은 당연히 풋사이로 해놨는데 지금 그 설치 마법사 들어가서 바꿨기 때문에 바로 다시 바뀐 거예요. 기존에 사용하시던 분들 요거 이유 몰랐을 텐데. 그리고 압력의 유형은 PSI G가 붙은 게 이제 게이지 압력이라고 그래서 우리가 매니폴드 게이지 압력으로 보고 싶으면 PSI G를 선택을 하면 됩니다. 그리고 요 절대 압력은 우리가 선택한 압력의 종류에 따라서 알아서 바뀌니까 그냥 설정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그리고 진공 압력은 토르를 많이 사용하니까 토르로 설정을 해 놓을게요. 무게도 킬로그램으로 해주시면 좋겠죠. 자, 이제 설정 단위 다 됐고 요 정도 설정했으면 설정은 끝난 겁니다. 처음에 제품을 키면은 이 냉동 모드에서 시작이 돼요. 이 냉동 모드로 한번 들어가 볼게요. 자, 바로 이렇게 우리가 압력을 볼 수 있는 모드가 냉동 모드인데 지금 마침 0점이 좀 틀어져 있네요. 이렇게 0점이 틀어져 있을 때는 우선 밸브를 다 열어보세요. 그래서 밸브가 열려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0점이 틀어졌다면 P는 0이라고 되어 있는 라인에 화살표 위로 올림 버튼을 길게 눌러 주십시오. 자, 0이 됐죠. 이렇게 0점 맞추는 겁니다. 자, 그리고 요 냉매 선택 버튼, 화살표 아래 버튼이거든요. 요거를 한번 눌러 볼게요. 지금 저 같은 경우에는 R410A, R407C, R32, R22를 즐겨찾기를 해놨어요.
아마 여러분들 요거 즐겨찾기 어떻게 하는 거지 하고 찾아보면 한참 걸릴 겁니다. 그래서 제가 미리 알려드리면 어플에서 하셔야 돼요, 즐겨찾기를. 근데 즐겨찾기를 할 때 요거를 이렇게 냉매 선택 모드, 냉동 모드에서 아예 나가 계십시오. 그러면 그냥 요런 상태로 해놓고 진공 모드에서 그냥 해볼까? 저도 이거 확실한 거 아니라서 일단 측정 모드로 해놓고, 요거 선택 모드로 해놓고 이 상태에서 연결을 해볼게요. 그래도 연결이 될 겁니다. 연결돼 있는 상태네요. 이 상태에서 요 즐겨찾기 모드 있죠? 요 즐찾해서, 사실 407C는 자주 사용하는 냉매가 아니니까 요 별표를 눌러서 즐찾을 해제를 했습니다. 자, 즐찾 해제가 됐죠, 어플에서는 이제. 그러면 요게 여기에 반영이 됐는지 한번 확인해 볼게요. 냉동으로 다시 들어가서 요 버튼 눌러서 즐찾 해제 안 됐네요. 해제 안 됐으면은 자, 다시 ESC 눌러서 저는 전원을 그냥 아예 껐다가 켜볼게요. 즐찾 해제 되는지. 뭔가 연결이 끊어졌다가 다시 이제 연결이 될 건데, 그러면 즐찾이 이제 연결됐고 눌러서 해제됐는지 볼게요. 네, 이렇게 해야 됩니다. 켜놓고 했더니 바로 반영이 안 돼 가지고요. 자, 이렇게 즐겨찾기는 목록에 있는 별표를 손으로 터치를 해서 하는 거고, 별표를 터치하지 않고 냉매 이름만 터치하면 그냥 선택만 됩니다, 여러분. 자, 이제 냉매 설정도 알려드렸고, 그러면 요 정도면은 우리 냉동 모드에서는 딱히 설정하거나 알아야 될 부분은 없을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진공 모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메뉴, 측정 모드, 하나 아래로 내려서 진공. 자, 진공 목표가 지금 토로로 돼 있죠. 우리가 단위를 토로로 설정을 해서 그런 거고, 진공 목표 제가 일부러 1토로 좀 해봤습니다. 이것도 바꾸는 방법 알려드릴게요. 수동 입력에 선택, 엔터. 화살표 위로 꾹 누르고 계세요. 요게 좀 단점이에요. 빨리 안 바뀌어요. 제가 2.5토로 정도까지만 맞춰볼게요. 많이 기다리면 짜증나잖아요. 이게 멈추면 다시 숫자가 올라갈 때까지 한참 걸려서 이거 10번 눌러야 이렇게. 이 부분은 좀 수정이 됐으면 좋겠어요. 제가 어플리케이션에서 한 번에 숫자를 입력할 수 있나 없나 이렇게 알아봤었는데 안 되더라고요. 그리고 진공 목표는 그냥 1토로로 놓을게요. 보통 아마 삼성에 계신 분들은 진공 목표를 1토로로 잡으면 될 거고, LG 근무하시는 분들은 0.5토로 잡아야 될 건데, 이따가 실제로 시연할 때 0.5토로까지 잡으면 시간 너무 오래 걸리니까 그냥 1토로 정도로 해놓고 작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게 설정이 다 됐으면 이제 OK 누르면 되고요. 그러면 이제 진공 모드 화면이 뜨는 겁니다. 그래프 화면이죠. 딱 봐도 여기 한가운데 읽어보면 뭐라고 돼 있냐면 7.5토로에 도달하면 그래프가 시작됩니다. 7.5토로 이전에는 그래프가 시작이 안 되는 걸 알 수 있고요. 자, 이 부분이 원래 진공 프로브가 연결이 되면 깜빡깜빡 하면서 연결이 될 때부터 이제 표시가 되거든요. 한번 연결을 해볼까요? 자, OEI를 이렇게 버튼 누르면 바로 떠요. 엄청 빨라요. 이거 CPU가 좋다니까. CPU 아닐지도 모르니까. 네, 죄송합니다. 그리고 이 뒤에 있는 요 번호 있죠, 번호. 이게 이 제품의 시리얼 넘버입니다. 432. 뭐 여러 대를 사용하는 분들은 요거를 통해서 구분을 할 수 있으니까 요게 표시되는 게 좋겠죠. 자, 그리고 이렇게 연결이 되면 녹색 불이 들어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나머지들은 좀 실제로 진공을 잡아야 우리가 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진공을 잡으면서 보도록 할게요. 자, 요거 하나만 알려드릴게요. 시작 라인에 요 버튼을 눌러주면 진공 작업을 시작하는 시간부터 시간이 이렇게 기록이 돼요. 그러면 요거만 탁 누르면 뭐가 좋겠어요, 여러분? 내가 진공을 딱 언제부터 잡았는지를
현장에 있지 않아도 알 수가 있는 거죠. 요걸 해놓고 자리를 비웠다가 와서 보면. 그리고 이 그래프가 표시되는 게 되게 좋은 게 뭐냐면 이 제품이 블루투스가 100m까지 연결이 된다고는 해요. 근데 뭐 문을 닫는다거나 중간에 뭐 방해되는 것들이 있으면 사실 아무리 휴대폰에 연결을 해서 내가 100m 안에 있다고 해도 연결이 끊어질 수 있거든요. 연결이 끊어지면 그동안 기록됐던 데이터가 보통은 날아가는데 557S 같은 경우에는 본체에서 계속 기록을 하고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얼마든지 그냥 휴대폰 연결하지 않아도 돼요. 오히려 이게 더 편한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어플리케이션을 사용해서 뭔가 볼 수 있는 것들을 그냥 제품 자체에서 보여주니까 사실 어플에 들어갈 필요도 없는 거죠. 이따가 시연하는 걸 보면은 아마 제가 왜 이 기능이 좋다고 하는지 다들 아실 수 있을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실제로 여기 있는 실외기에다가 연결해서 뭐 진공도 잡고 냉매 압력도 보면서 냉매도 좀 넣어보고 이렇게 한번 실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 실외기는 이미 설치가 돼 있는 상태예요. 진공을 잡으려면 가스를 빼야 되는데 가스를 버릴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펌프 다운을 하고 그리고 나서 다시 진공을 잡고 또 그리고 나서 기계를 정상적으로 가동하면서 냉매 측정 모드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우선 펌프 다운 해야 되니까 기계를 좀 돌리겠습니다. 강제 운전을 좀 해주고요. 이제 호수를 미리 준비를 해놨어요. 무릎에 먼지 묻으면 안 되니까. 컨트롤 밸브 호수라 이런 게 좀 편하죠. 이 상태로 연결을 해도 가스가 나오지 않는다는 점. 밸브를 컨트롤 할 때 여러분 아주 많이 꽉 잠고 하면은 이 밸브 고장 날 수 있어요. 이런 거는 좀 조심해 줘야 됩니다. 그래서 적당히 꽉 잠그면 되고 너무 세게는 하실 필요 없습니다. 자, 이제 컨트롤 밸브를 열어주면은 압력이 나올 건데 이거를 먼저 열면 안 됐었는데 일단 켜볼게요. 이런 실수를 해줘야 자, 지금 저압인데 먼저 압력이 표시가 됐어요. 179.2. 그래서 여기 이 부분의 저압, 이 부분의 고압이라고 표시되는 걸 볼 수 있죠. 그러면 밑에도 압력 이제 해제해 볼게요. 자, 요런 게 나옵니다. 지금 압력을 해제하면서 고저압의 압력이 서로 차이가 나서 뭐 왼쪽이든 오른쪽이든 어느 한쪽이 저압인데 고압보다 높아지면 아무튼 그러면 이걸 바꾸겠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얘하고 바꿔볼게요. 이렇게 얘하고 바꿔주면은 여기가 저압이 됐고 이쪽이 고압이 됐죠. 이게 왜 중요하냐 하면 사실 안 중요해요. 우리한테는 안 중요한데 뭐 과열도 관행도 체급할 때 저압 고압이 이제 잡힐 거 아니에요. 그럼 그걸 감안해서 얘가 데이터 값을 계산을 해줘야 되니까 그 설정을 잘 해야 된단 말이죠. 그래서 그거에 맞춰서 쓰라고 이런 기능이 있는 거니까 그냥 여러분은 놀라지 마세요. 놀라지 말고 예, 아니요 아무거나 해도 상관없습니다. 압력을 보여주는 건 똑같으니까요. 자, 지금 실외기가 안 돌아가는 동안 잠깐 설명을 하나 할 게 있어요. 자, 이 부분에 냉매 종류가 지금 우리 여기 410으로 돼 있죠. 그러면 이 아랫부분에 표시되는 온도는 뭐냐 하면 이 냉매의 압력에 의한 포화 온도를 표시를 해주는 겁니다. 보통 매니폴드 게이지 아날로그 제품들 같은 경우에는 뭐 여기 있으니까 이것도 보여드리면서 이 게이지의 안쪽 라인에 그 포화 온도를 표시를 해놔서 우리가 바늘과 일치하는 압력의 부분에 온도를 읽어주면 되는 건데 디지털 제품들은 그냥 냉매 종류만 선택을 맞게 해주면은 거기에 해당하는 포화 온도를 보여주니까 그런 부분에서 훨씬 보기가 좋은 거죠. 뭔데 사실 현장에서 포화 온도 몇 도인지 이렇게 모르고 작업하시는 분들도 많잖아요. 이 기회를 통해서 좀 알려드리면 R410 냉매든 R22 냉매든 우리 에어컨은
보통 이 포화 온도, 정상 가동 시의 압력의 온도가 0도에서 5도 정도 돼야 됩니다. 그렇게 설정을 해놨어요. 그래서 뭐 냉매 종류만 맞게 선택을 하고 0에서 5도 사이의 온도가 나오는 압력을 맞춰주면 되는 거죠. R410이 그래서 100에서 120 정도 압력이 나오면 정상이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일단 실외기 돌아가기 시작했으니까 한번 볼까요? 지금 93 풋사이 정도 나오고 있고, 온도로 봤을 때는 마이너스 2.1도인 거죠. 이게 포화 온도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자, 현재 실내 온도는 21.9도, 22도? 실외기가 원래 우리가 펌프 다운 할 때는 5분에서 10분 정도 돌려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좀 요런 부분이 다음번 뭐 패치될 때 적용이 됐으면 좋을 것 같은 부분이 있어요. 뭐냐면 우리가 냉매 압력을 볼 때도 뭐 요 부분에 화살표 하나 딱 누르면은 이 실외기가 돌기 시작한 시점부터 시간이 체크가 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러면 야 이제 한 10분 정도 돌았으니까 펌프 다운 시작해, 내지는 이제 한 10분 정도 돌았으니까 압력 체크해보고 토출 온도도 이제 체크해봐, 뭐 요런 거. 좋을 텐데. 자, 일단 펌프 다운 해볼게요. 제가 펌프 다운을 하면서 요걸 보여드리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제 잠깐 실수할 뻔했다. 이게 펌프 다운을 하면은 원래 이 가스가 몰리면서 호수 안에 남아있던 공기가 좀 들어갈 수 있거든. 그래서 퍼지를 한번 해줘야 돼. 퍼지를 해줘야 됩니다. 이렇게. 자, 이제 퍼지도 해줬으니까 바로 펌프 다운 해볼게요. 이게 라쳇 방향이 항상 좀 헷갈려. 지금은 스탠드 에어컨을 가동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스탠드 쪽에 밸브를 먼저 잠가야 돼요. 오이씨, 이게 맞네. 왜 웃으세요? 아니야? 잠그는 게 시계 방향이니까 이게 맞다. 자, 이렇게 해서 이쪽으로. 이게 항상 헷갈려. 이게 영상 찍으면 더 헷갈리는 것 같아. 이 영상에 또 집중해야 되니까. 이제 고압을 잠가 놨으니까 압력이 쭉쭉 금방 떨어지죠. 이렇게. 자, 이렇게 빨리 떨어지면은 이제 0이 되면은, 혹은 0이 되기 전에 잠가주는 게 좋거든요. 근데 음압이 어떻게 표시되는지 보여드리기 위해서 일부러 지금 펌프 다운 길게 하는 겁니다, 여러분. 마이너스로 그냥 표시가 되더라고요. 지금 풋사이 압력인데 이제 0 밑으로 떨어지면은 마이너스 몇 풋사이 이렇게 나와요. 그쵸? 네, 요거 확인했으니까 바로 빨리 끝내겠습니다. 요거 빨리 안 하면 실외기 꺼져요. 실외기 꺼지면 안 되잖아. 자, 잠갔고, 이것도 빨리 잠가야 됩니다. 지금 벽걸이 쪽은 고압을 먼저 잠글 필요가 없는 게 EV가 이미 잠겨 있어서 이렇게 해주면 됩니다. 이제 꺼져도 상관없어요. 이렇게 다 해놓고 에어컨 이렇게 하면 됩니다. 자, 이제 펌프타운을 펌프타운? 펌프타운이라고 저 밑에 동네 하나 생겼어. 이 새끼한테 입만 벌리면 거짓말이 자동으로 나와. 펌프다운을 끝냈으니까 기계가 다 멈추면 배관 안에 공기가 들어가도록 일단 밸브를 좀 열어볼게요. 지금 음압인데, 음압 상태면은 우리가 진공이 너무 빨리 잡히니까 자, 이렇게 좀 밸브를 열어서 치 하고 지금 공기 들어가죠. 이제 압력이 다시 완전히 0이 됐죠. 이 상태에서 고진공호수랑 이런 거 연결해 갖고 진공을 한번 잡아 볼게요. 자, 진공 모드 갑니다. 좀 방송 같지 않냐? 헛소리 하지마 임마. 메뉴 눌러서 측정 모드를 진공으로 이제 바꿔줄 거예요. 이렇게
자, 아까 다 설정해 놨죠? 오케이. 그냥 엔터. 그래프 나왔죠? 아직 요 프로브 우리 연결 안 했으니까 프로브 키고 요 냉매 라인에다가 저는 그냥 꽂아줄 겁니다. 이때 꽂을 때 사실 이거 잘해야 돼요. 이 밸브 잠가 놓고 여기에 오일 같은 거 있는지 없는지 확인을 하고 오일 같은 게 없도록 연결해야 되겠죠. 아래쪽 방향으로 이렇게 연결이 되니까 오일이 있으면 뭐 이건 직격이에요. 프로브가 오작동 아, 근데 오늘 발음 왜 이러지? 오닥동 오작동 할 수 있으니까 이거 주의해야 됩니다. 그래서 밸브 잠긴 상태에서 시작해 주시고, 이런 거는 어차피 진공 잡을 거니까 열어 놓으면 돼요. 이제 고진공 호수 하나 연결을 하고, 진공 펌프에 연결. 진공 펌프는 이쪽에 있는데, 일부러 좀 진공 펌프 소리 잘 안 들리라고 제가 이쪽으로 빼놓은 거예요. 자, 끝으로 넣고, 얘가 펌프를 절로 당기니까 확 돌아가네. 그러면 호수에 간섭을 안 받게 하기 위해서 이 상태로 꽉 조이면 오케이. 이제 진공 잡아 볼게요. 일단 펌프를 가동을 시키고, 여기 아까 측정 시간 이제 시작 버튼 요거 눌러서 여기 측정 시간이 표시되죠. 지금 뭐라고? 왜 그래? 아니, 화를 내고 그러지? 아, 이게 안 열렸나? 열렸는데 너 왜 화를 내고 그러니? 좀 지금 급해서 그런가 봐요. 일단 시간이 표시가 되고 있고, 이 부분에 밸브를 열지 않으면은 진공도는 표시가 안 되겠죠. 그래서 일부러 이걸 늦게 열어야 된다는 걸 알려드리기 위해서 지금 설명을 하는 거예요. 자, 이제 열면 그래도 어느 정도 잡히고 있으면 진공도가 바로 표시가 될 거고, 이 부분에 진공도가 표시가 되거든요. 아직 안 나오는 게 진공도가 표시할 수 있는 수치까지 내려가진 이제 나온다. 보이죠? 15, 14 뭐 쭉쭉 떨어지는데, 그래프가 7.5토로부터 표시가 될 겁니다. 그래프가 표시가 되는 것도 자세히 한번 보여드릴게요. 벌써 6토로. 이제 그래프가 표시된다는 문구가 없어지고 나서부터 그래프가 점점 표시가 되는 거죠. 수치가 점점 아래로 내려가기 시작하니까 이제 아랫부분에 점선이 하나 보여요. 이 점선, 첫 번째 나타나는 점선은 뭐냐 하면 아까 설정한 2.5토로 라인입니다. 이 2.5토로 라인을 지나고 있죠. 지금 2.1토로인데 아래로 내려가고 있어요. 그러면 저 아래에 있는, 바닥에 있는 라인은 뭘까요? 맞습니다. 제가 아까 설정했던 1토로 라인인 거예요. 근데 좀 아쉬운 부분이 있어요. 뭐 여기에 라인까지 보여줬으면 그 라인에 닿으면은 뭐 알람을 울려주거나 이런 기능이 있으면 좋은데 없습니다. 그냥 도달하면 눈으로 도달했구나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지 뭐 딱히 알람 기능이 없어요. 제가 애플리케이션이랑 연동해서 좀 이렇게 저렇게 조작을 해봤는데 설정이 좀 어려운 것 같아요. 그래서 혹시라도 그렇게 알람을 해줄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그거는 나중에 또 영상을 통해서 한번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일단 우리가 아까 설정했던 그 방치시 진공도와 목표 진공도 설정은 결국 이 라인을 보여주기 위한 거였고, 사실 설정할 필요 없다. 안 해도 됩니다. 우리는 진공도를 눈으로 보고 이제 보고할 때 사진 찍어야 되면 사진만 찍으면 되니까요. 일단 1토로까지 확실하게 좀 진공을 잡아 본 다음에 보여드릴 게 있어요. 왜냐하면 삼성 설치 기사님들은 1토로까지 작업하고 이 고진공 호수 쪽 밸브 잠가서 차단을 해서 진공 펌프 꺼놓고 한 방치시 진공도를 1분 정도 지켜봤을 때 6토로 미만이 유지가 되면은 진공 잘 잡혔다고 보는 그런 기준이 있잖아요. 근데 LG 쪽에서 일하는 설치 기사님들은 0.5토로까지 진공을 잡고 다시 진공 모드가 아니라 냉동 모드로 바꿔서 뭐 인치 HG 압력으로 해서 28점 몇인가 29점 몇이 나와야 돼요. 그걸 또 찍어서 이렇게 보고하는 과정이 있으니까
요 1도로까지 잡은 다음에 그 과정까지 어떻게 해서 보여줄 수 있는지 한번 설명을 해볼게요. 현재 1.2토로니까 좀 더 잡아야 될 것 같아요. 잠깐 카메라 껐다가 1토로부터 찍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뭐 의도한 건 아닌데 제가 지금 원래 설치 현장이면은 마무리 작업을 하고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지금 급하게 화장실이 가고 싶단 말이죠. 그러면 어플리케이션으로 연결을 해서 자, 테스토 스마트를 이제 켰어요. 지금 연동 중이고 아직 연결은 안 됐습니다. 진공도가 보이죠? 그래픽이라는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이 이렇게 표를 그래프를 볼 수 있는 부분이에요. 좀 지금 실제 557S 본체에서 보이는 것보다 좀 더 디테일하게 여러 가지를 볼 수 있는데 뭐 일단 그렇다 치고 라이브 상태로 요거를 연결을 해놓고 100m라고 그랬으니까 제가 화장실을 갔다 와도 연결이 잘 돼 있는지 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제가 카메라를 들고 가면 그러니까 일단 저쪽에 올라가는 데까지만 찍어줘. 화장실까지 찍을 수는 없잖아. 연결이 끊기면 제 목소리는 그래도 녹음이 되니까 목소리로 제가 알려드릴게요. 연결 끊겼다고. 100m라는데 한번 해보고 싶잖아 이거. 이따가 위에 올라가서 좀 진짜로 100m까지 되는지도 한번 테스트 해보면 좋겠다. 자, 아직까지는 안 끊기고 있고요. 자, 올라갈 겁니다. 아직도 안 끊기고 있어. 야, 이거 뭐지? 연결이? 안 끊기네? 우와, 대박. 여러분, 저 지금 문을 닫고 화장실 안에 들어와 있는데 안 꺼졌습니다. 연결이 안 끊기네요. 엄청난데, 이거? 여러분, 끊겼어요. 아쉽지만 끊기네요. 네, 화장실 들어가고 조금 있으니까 바로 끊겼습니다. 자, 이제 0.8토로 정도까지 떨어졌으니까 작업을 마무리를 해볼게요. 자, 현재 13분 정도 진공 작업을 진행을 한 거고, 그동안 진공도가 처음에는 쭉 떨어지다가 이렇게 이제 1토로 밑에까지 떨어진 겁니다. 그러면 이 상태에서 밸브로 잠글 거예요. 자, 밸브 잠그고 진공 펌프도 끄도록 하겠습니다. 방치 시 진공도를 보는 거죠. 이때도 이 시간을 그러면 중지를 했다가 새로 시작을 못하네. 이걸 세로온으로 바꾸면 이 아예 그래프가 없어지니까. 근데 어차피 방치 시 진공도를 표시하는 거니까 세로온으로 해볼까요? 그리고 시작을 누르면 방치 시 진공도를 볼 수 있는 거죠. 좋다. 어차피 이 라인이 있으니까 이 라인 넘어가는지 안 넘어가는지는 볼 수 있겠는데, 지금 1.285 이렇게 올라가고 있는데, 올라가고 있는 부분의 그래프가 어디쯤 표시가 되려나? 이 시간이 좀 많이 지나봐야 볼 것 같아. 여기 끝에서 조금 움직이고 있는 게 요거 같아요. 보이나요, 혹시 영상으로? 네, 보인답니다. 요거를 1분이니까 삼성 기준으로는 1분 정도 한번 내버려 두고 그래픽이 어떻게 변하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와, 이게 본체에서 이렇게 표시되는 게 되게 상당히 편리하네요. 그리고 한 가지 이제 알려드릴 게 있는데, 요 아래 표시되는 요 온도, 요거는 뭐 아무것도 아닌 온도는 아니고요. 현재 진공도에 따른 물의 증발 온도를 표시하는 겁니다. 그리고 테스토 557S는 이 자체적으로 주변 온도를 측정할 수 있어요. 그래서 그 온도를 표시를 여기 가운데 해주고, 요 두 온도 값의 편차, 델타 값을 여기에 알아서 계산을 해줍니다. 자, 이제 1분이 넘었는데 뭐 6토로 미만이니까 진공 잘 잡혔다고 보면 되겠죠.
그리고 이 상태에서 이제 LG 기사님들이라면 인치 HG 압력을 봐야 되니까 다시 냉동 모드로 바꿔야 될 거란 말이에요. 자, 냉동 모드로 바꿀 때는 메뉴 버튼 이렇게 한번 누르고, 자, 측정을 중단하시겠습니까? 물어보죠. 중단해야지 다른 모드로 바꿀 수가 있고요. 자, 위에 냉동 모드로 바꿔주면 마이너스 14.4라는 이 풋사이 압력이 나오고 있죠. 그러면 단위를 바꿔야 됩니다. 단위를 바꾸기 위해서 다시 설정으로 가서 단위에서 냉매 압력을 풋사이가 아닌 인치 HG로 바꿔주면 되겠죠. 자, 이렇게 하고 다시 측정 모드 선택, 냉동. 네, 이렇게 하면 되고, 만약에 이제 같은 풋사이도 이제 압력의 단위가 다를 뿐이지 수치가 정해져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좀 잘 어필해서 풋사이 수치로도 찍어도 되지 않냐 해서 그게 통과가 되면은 풋사이 수치에서 그대로 단위를 이렇게 바꿀 필요 없이 찍으면 더 좋겠네요. 자, 요 정도면은 이제 진공 모드를 그래도 어느 정도 완벽하게 사용할 수 있다고 보면 되고요. 마무리까지 한번 해볼게요. 마무리를 하려면, 자, 이제 진공 게이지 쪽에 밸브를 먼저 잠그는 게 우선이에요. 가스 서비스 밸브를 열기 전에 그렇게 해주는 게 좋잖아요. 그리고 각 밸브들도 다 잠가 놓고요. 제가 아까 뭐라고 그랬죠? 밸브를 잠글 때는 부드럽게, 너무 꽉 이렇게 하면 고장 난다고요. 네. 자, 그리고 서비스 밸브 오픈을 해주면 됩니다. 요거까지 다 잠긴 상태고, 또 반대네요. 이렇게 바꿔놓고, 이렇게 이제 에어컨을 가동하고 시운전을 하면서 냉매가 부족한지 안 부족한지 냉동 모드로 한번 살펴볼 건데요. 에어컨 켜고, 그냥 온도 여기 충분히 20 몇 도 높으니까 설정 온도만 낮춰서 그냥 가동해 볼게요. 시운전 모드로 하지 않고. 뭐 냉매를 넣어야 될 수도 있으니까 게이지는 이제 풀어놓고, 게이지도 꺼야 되겠죠. 길게 눌러서 꺼주시면 됩니다. 자, 현재 온도는 22.3도. 토출 온도는 그러면 몇 도 정도가 나와야 될까요? 감독님? 몇 도 차이더라? 최소 한 10도 정도는 낮게 나와야 되니까 12도 정도는 나와줘야 되겠죠, 토출 온도가. 여기 또 떴네요. 압력이 이제 압력면 전환하겠냐고. 또 바꿔볼까? 그러면 여기가 고압, 여기가 저압, 뭐 이런 식으로 바뀌어 있네요. 지금 인치 HG로 바꿔놔서 단위를 또 바꿔야 돼. 우리가 익숙하게 알 수 있는 단위로 풋사이로 다시 바꿔볼게요. 이게 한글이 지원이 돼서 그런가 상당히 사용이 좀 편리해졌어요. 그전에는 막 뭐 바꾸려고 그러면 좀 더 불편했는데, 아무래도 한글이 되니까 좀 마음이 편하다고 그래야 되나? 편합니다. 한글이 최고야. 시래기 돌아갈 때까지 좀 기다려 볼게요. 자, 현재 압력은 112 풋사이 정도 나오고, 거기에 해당하는 이 포화 온도는 2.9도 정도예요. 좀 시래기도 꽤 높은 RPM으로 돌아가고 있는데, 토출 온도 한번 측정을 해 볼게요. 자, 토출 온도는 좀 빠르게 떨어지죠. 이렇게 빠른 속도로 떨어지면 거의 10도 이상 차이가 날 거고 그러네요. 이 정도 상태에서는 굳이 냉매를 보충을 할 필요는 없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냉매 보충은 따로 하지 않을게요. 뭐 오늘 진공 측정 모드랑 냉매 측정 모드, 냉동 모드 이렇게 좀 살펴봤는데, 이 정도만 한다고 그러면 현장에서 테스트 557S로 작업하는데 아마 불편함은 없을 겁니다. 자, 마지막으로 사용 시 주의할 점에 대해서 좀 알려드리면,
557S의 밸브 조작할 때 좀 부드럽게 조작을 하시고 너무 꽉 잠그거나 끝까지 너무 센 힘으로 풀지 마세요. 고장날 수 있으니까. 그리고 요 552i 같은 경우에는 진공 프로브잖아요. 그러니까 음압이 아닌 양압을 측정하는 용도로는 사용을 하지 말아 주십시오. 여기 위에 맥스 오바라고 이렇게 최대치 압력이 적혀 있는데 아무래도 양압을 측정하면은 게이지 제품 자체에 이상이 생길 수 있으니까 그런 부분 주의해서 사용을 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557S를 사용해서 기밀 테스트 하는 방법을 좀 자세히 알려드릴 거고요.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